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체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파인버그 지명자는 북한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안정에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북한이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탄도 및 순항미사일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생화학 무기 역량도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인버그 지명자는 이어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 병력을 배치한 점도 우려사안으로 지적하면서 북한의 역량은 영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 동맹국들의 안전과 안보에 특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 역량을 대폭 확대하고 현대화하고 있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특히 탄두와 운반 시스템, 지휘 통제 시스템 등의 발전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인버그 지명자는 이어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협력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에서 이들 국가 간 협력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과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들은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군사 장비를 거래해 제재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협력은 이들이 군사 역량을 개발하고 작전 자금을 조달하며 미국의 이익에 도전할 수 있게 한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 특수부대 파견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한편 파인버그 지명자는 중국을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the United States has all types of threats today, from North Korea to Russia to Iran. By far, our biggest threat and most challenging is China. China is the first nation we've ever competed with that has both a great economy and a great military. 파인버그 지명자는 특히 중국의 민간 부분은 군사 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적인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전은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세계 유일의 다자간 군축협의체인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과 러시아 군사 지원에 대한 각국의 비판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을 국제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고 독일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침해 문제가 다시 조명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25일 속개된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이틀째 회의. 의장국을 맡은 일본은 각국의 심각한 안보 환경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Tod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t the turning point in history and faces division and confrontation. With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DPRK'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velopment and other activities, and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and other regions. Each country faces a severe security environment. 독일도 핵 군축과 핵 비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disarmament are mutually reinforcing. This is why we must be firm in our commitment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if we want to make progress on nuclear disarmament. And we will insist that the DPRK abandons its nuclear weapons,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any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다른 여러 유럽 나라들도 가세했습니다.
특히 벨기에 막심 프레보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북한의 대러 미사일 및 포 지원은 유엔 결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유카 살로바라 핀란드 상임 외무차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가담을 규탄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이란 간 지속적인 무기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동유럽 국가인 슬로바키아의 유라이 블라나 외무장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은 국제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은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행위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범이 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는 제58차 고위급 회기 회의도 열렸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평화 및 안보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인선 한국 외교부 2차관은 특히 북한 병사들은 실제 전투 참전도 알지 못한 채 전장에 끌려가고 포로로 붙잡히면 자살하도록 훈련받았다면서 이것은 생명권 위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납북자와 북한 억류자 문제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My government once again strongly urges the DPRK to immediately resolve all issues relating to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including the prompt release of the 3 Korean missionaries, Kim Jong-uk, Kim Guk-gi, and Choi Chun-gil. 강 차관은 또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은 초법적 처형과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등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서 각국이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해군의 해상 대잠 초계기이자 정찰기인 P-8A 포세이돈과 공군 소속 RC-135B 리벳 조인트가 25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 X의 허태진 계정과 플라이트 레이더 24 등에 따르면 포세이돈은 25일 오전 12시 45분쯤 한국 서해바다 일대에서 정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천과 서해 공역을 여러 번 왕복한 포세이돈은 오전 3시쯤 최초 출격지인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포세이돈은 음파 탐지기인 소나를 투하해 최대 400km 떨어진 잠수함의 위치를 탐지하고 이후 어뢰로 격침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25일 오후 2시 20분경 동해바다에 출현해 곧바로 서해 쪽으로 이동한 뒤 약 1시간 동안 정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정찰기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발신지의 신호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할 때 관련 신호를 감지하는 데 활용돼 이번 비행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는지 주목됩니다. 최근 미국 공군 전략 폭격기 B-1B 2대가 참가한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이 같은 고도의 훈련을 통해 연합 방위태세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5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미한 공군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할 때마다 우리는 동맹 방어를 위한 전술과 기술, 절차에 대한 숙련도를 쌓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미한 양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연합 공중훈련을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 측은 B-1B 전략폭격기와 F-16 전투기가 또 한국 측은 스텔스 전투기 F-35A와 F-15K 등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미한 연합 전력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원양어선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수년간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은 자국민의 강제 노동을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이 22일 발간한 바다에 갇힌 사람들
중국 인도양 참치 어선에서의 북한 강제노동 폭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2017년에서 2023년 사이 인도양 남서부에서 조업하는 중국 선박 71척에서 177건의 불법 조업과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2019에서 2024년 인도양에서 중국 참치잡이 어선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국적 선원 19명을 인터뷰해 파악한 내용입니다.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말리아와 모리셔스 등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원양어선은 인근 항구에 정기적으로 입항하지만 북한 선원들은 출입국 관리 당국의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배에 옮겨 타는 방식으로 땅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라 채택한 대북결의 23975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 북한 노동자들도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2월 모리셔스 루이스항에 정박한 중국 어선 선장과 북한 국적의 선원 6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선원들은 제재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가 항구에 정박해도 내리지 못하고 인근 다른 배로 옮겨진다고 선원들은 증언했습니다. 또 많은 북한 노동자들은 수년간, 일부는 10년간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중국 선박에서 일하는 동안 휴대전화 소지도 금지돼 수년간 가족들과도 연락하지 못한다고 동료 선원들은 전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Unfortunately, consistent with what the North Koreans have done with their own population in terms of forced labor and poor remuneration for working and that kind of thing. I think it's just another indication of North Korea's vile human rights record. 인권 전문가들은 또 김정은 정권의 최고 전략적 목표는 생존이며 이를 위한 핵무기 개발과 엘리트층 달래기를 위해 자국민을 노예처럼 착취하고 중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n order to survive, it needs hard currency to produce its nuclear weapons, to maintain and produce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to keep the elites happy through access to hard currency and luxury goods imported from the outside world in violation of applicable UN sanctions. In order to procure that hard currency, the North Korean regime exploits its own people at home and abroad. It's also a confirmation of the fact that China continues to undermine the ver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were supposed to stop this kind of practice. And China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is.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담당 국장도 BOA에 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군사, 무기 문제의 깊은 연관성을 재확인시킨다면서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는 북한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인권단체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족,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가족 등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와 관련한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과 다른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해당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의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국군 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즉각적인 송환을 북한에 촉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 등 중국의 탈북 난민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와 한국 등 제3국으로의 안전한 통행 보장을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촉구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을 맞아 화상으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들과의 회담 후 G7 정상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보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의는 현재 G7 의장국인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소집했다면서 3년 전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절대로 시작되지 않았을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중요한 주요 광물 및 희토류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조만간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경제 파트너십인 이 협정은 미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수백억 달러와 군사 장비를 되찾는 동시에 이 잔인하고 야만적인 전쟁을 끝내면서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시에 자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쟁 종식 및 미국과 러시아 간에 이루어질 주요 경제개발 거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화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3주년을 맞아 조속한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5개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들 가운데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임 이사국 중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찬성했고 프랑스와 영국은 기권했으며,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선 상임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이라는 단어를 배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쟁으로 표현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유화적 입장이 반영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 초안을 작성한 우크라이나전 관련 결의안을 193개 회원국 중 찬성 93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지만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 미국은 훨씬 더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비 지출을 현재의 절반 규모로 감축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4일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미국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 군비 감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미국은 군비 지출을 50% 줄이고 우리도 50% 줄이는 것이며 중국도 원한다면 나중에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푸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및 3자 회담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길 원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송에 관여한 중국과 UAE, 아랍에미리트, 인도 등의 개인과 법인, 선박 등 30여 대상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4일 발표한 이번 제재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들이 이란 정부의 자금줄을 지원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공격을 가하는 친이란 무장 세력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제재 선박들은 수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수송해왔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이란의 석유 공급망을 모든 측면에서 차단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면서 이란산 원유를 거래하는 사람은 누구나 상당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란의 원유 수출을 0으로 만들어 이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제기하는 내용의 메모에 서명하고, 이란은 매우 빨리 부유해지고 있으며 그들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